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채꿀이 좋은 이유, 집채꿀이 왜 좋은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채꿀 중에서도 양봉 집채꿀보다는 그 토종꿀 집채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몇 배. 왜 그러냐면은 그 밀랍이 그 양봉이 서양종 그 양봉이 분배해내는 밀랍하고 우리 그 토종꿀, 그러니까 동양종 꿀벌이 분배해내는 밀랍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산가라는 거는 우리가 그 튀김집이나 이런 데에서 쓰고 그 남은, 그러니까 이 하루 쓰고 나면은 그 식용유가 나빠진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산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폐유 저기에 가까울수록 아주 질이 나빠질수록 산가는 잠깐 높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토종꿀하고 서양종 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토종꿀이 한 4~5배 정도가 질이 더 좋아요. 상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종꿀 밀랍이 좋다. 토종꿀 밀랍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그 소충이 양봉보다 토종벌에 소충이 더 많이 생기나 하는 거는 그 소충들이 밀랍이나 이런 거를 저기 하거든요. 소충은 뭐 비닐도 다 갉아먹어 버려요.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소충 이런 종류를 이용해서 비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소충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좋은 건 더 잘 알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그 토종벌 그 밀랍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서양종 그 밀랍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셔보면은 잘 안 부셔져요. 껌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저기도 있고. 그런데 토종법 밀랍은 잘 바스러져요. 그건 밀랍의 순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채꿀을 먹는 의미는 그 밀랍이 사실은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이제 그 벌들이 꿀을 먹고서 우리가 그 섭취를 해도 이 당이거든요. 당은 나중에 그 혈액을 따라서 돌다가 당이 이제 그 흡수가 돼요. 혈관을 통해서 이제 돌다가 각 그 세포 속으로 이제 스며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쓰고 나오면 이거를 비축을 하는데 뭘로 비축을 하냐면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비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분 달달한 걸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죠, 그죠? 그렇듯이 지방이 자꾸 비축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꿀을 먹어서 밀랍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벌이. 즉 지방으로다가 기름으로다가 이렇게 비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쉽사리 밀랍을 먹기는 어려워요. 뭐 밀랍 우리가 녹여서 이렇게 뭉탱이로 뭉쳐놓은 거를 뭐 떡 먹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과자 먹듯이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채꿀을 먹으면은 쉬워요. 그 야채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또는 이렇게 꿀하고 함께 있는 걸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채꿀이 좋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꿀이라는 건 이제 요걸 생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전체 요거를 생꿀이라고 지칭해요. 꽃에서 화밀, 수분이 70~80% 된 거를 이제 해가지고 물어와서 벌들이 이렇게 먹이로 비축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 수분을 증발시키고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저게 농축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숙성이 된다고 그러죠. 숙성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각종 영양성분, 각종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농축에 압축이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그 와인이나 이런 것 마냥 시간이 오래될 적이가 되면은 이게 우리 인체에 좋은 성분으로 자꾸 숙성이 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청이나 석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 된 석청이나 목청은 집 찾고 우리가 집에 가정에서 이렇게 농가에서 1년 저기가 채밀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석청이나 목청 저기에서 이제 한 2, 3년, 3, 4년 이렇게 된 거는 사실 그건 숙성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한 병에 100만 원을 받든 뭐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산삼하고 우리가 사양삼하고 같은 산에서 자라는데 뭔 차이냐 그렇게 저기 했듯이 이 성분 자체가 틀리니까 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이렇게 숙성이 되고 이 저기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와요. 양봉꿀도 뭐 오래되면은 많이 오래 몇 년 묵어서 계속 비축이 돼. 그러니까 서양종벌이 나가서 석청이 됐던 목청이 됐던 그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축을 했다면은 그 나름대로는 값어치는 뛰어난데 단 한 가지 몇 가지 성분이 부족해요. 토종꿀하고 서양종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성분의 차이 때문에 토종꿀을 더 좋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 농축을 하게 되면 수분 이 열을 가는 거죠. 주로 이제 서양종걸 꿀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인데, 거기에서 보면 열을 가하게 되면은 효소나 미네랄, 아미노산, 뭐 이 수십 가지 비타민 이런 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멸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집착꿀은 이건 농축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농축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얘네들이 막은 거니까 이건 뭐 열을 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집착꿀이 좋다. 농축 작업을 안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걸 생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막걸리도 생막걸리가 있고 사멸한 거 장기간 보관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그 막걸리들은 전부 다 사멸을 시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생물을 사멸시켜 가지고 더 이상 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일반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 이 국내에서 먹는 생막걸리하고는 좀 성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꿀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가해서 농축을 하게 되면은 저기가 각종 이런 이 천연 효소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거나 또는 사멸해요. 근데 이렇게 집착꿀은 열을 가하면 안 되잖아, 그죠?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를 생꿀이라고 해요. 그걸 집착꿀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생꿀의 성분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포도당과 과당 이게 이제 항상 저기인데 80에서 85% 차지하고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걸 비롯한 17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한 10에서 12가지 종에 이르는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열을 가하지 않고 인위적인 저기를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되어 있는 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비타민 B1, B2, B6, C, K, 엽산 뭐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고 집착꿀에는 또 칼슘, 철, 망간, 인, 황, 염소, 나트륨, 산화규소,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칼륨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저기가 있냐면 꿀에만 포함되지 않고 밀랍에도 포함되어 있는 밀랍에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들도 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꿀보다는 집착꿀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장난을 못 쳐요. 어떤 장난을 못 치느냐 하면은 단
뭐 그 설탕을 먹였냐, 뭐 저기 꼬꾸리냐, 순수 꼬꾸리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공은. 일반 뭐 서양종 꿀이나 일부 이 토종 꿀에서도 채미를 많이 해내기 위해서는 뭐 농축 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을 하는 이 저기 토종 꿀을 채미라고서 농축을 하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화분이 그 토종 꿀에는 화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서양종보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채미를 하고서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 숙성이 된 거라도 잘못하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그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2, 3개월 안정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채미라고선 바로 그 일정 기간 좀 지나면 끓어 넘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이제 그 농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차라리 살짝 끓어 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찍 이제 6월달이나 뭐 7월달 이렇게 한 거는 채미를 한 거는 가을에 함께 교반을 섞어버리기 위해서는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보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요. 예.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거 왜 끓어넘지 해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그 사례도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 그 수분 측정기로다가 20% 미만. 그런데 첫 채밀했을 때에는 토종꿀이 서양종에 비해서 다 전부 다 밀게 한 거라도 차이가 있어요. 한 22% 정도 수분 함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기가 약간 더 수분이 높죠,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감로를 많이 그 토종꿀은 빨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로가 뭐예요? 식물의 그 즙이거든요. 예, 그런 종류인데 이게 좀 그 수분 함량이 좀 높아요. 자연 숙성이 돼도.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꿀을 떠다 내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입동 때 내리는 그런 그 저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은 뭐 계량불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 채밀해서 벌한테 맡겨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 꿀을 더 많이 뜰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한 번에 섞어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토종꿀을 그 채밀한 분들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거 저기가 되고, 뭐 일부 주변에 있는 양봉업자는 뭐 그거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래 그 해가지고 그거 농축시켜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생꿀이 좋은 이유는 밀랍에 있는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다. 밀랍이 토종꿀 밀랍은 순도가 높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다. 그것도 한 4, 5배 정도 순도가 높다. 서양종 꿀에 비해서. 예. 그래서 형성되는 과정은 뭐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생꿀이 이제 이 벌들이 그 꽃에 있는 꿀, 화밀이라 그러죠. 이건 이제 빨아오는데 차이가 있어요. 서양종하고 동양종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면은 서양종 꿀은 큰 꽃만 찾아다녀요. 근데 우리 동양종은 아주 작은 꽃도 전부 다 일일이 다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주변에 아주 자잘한 꽃, 그것도 얘네들이 계속 번식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벌들이 다 수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번식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비춰볼 때 우리 토종벌은 아주 작은 꽃에도 전부 다 일일이 방문해서 꿀을 모아갖고 와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은 토종벌은 뭐 한 그 주변에 있는 한 뭐 200가지 꽃에서 꿀을 빨아온다면은 서양종은 한 50개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꽃밖에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부 꽃은 못 빨아와요. 물봉선화라든가 칡꽃이라든가 우리 이 한국에만 있는 꽃들은 꽃도 진화오는 꽃과 벌이 같이 진화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동양종 벌은 체구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체구가 작을 저 벌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진화해 왔는데 서양종은 체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꽃들이 식물이 거기에 따라서 진화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꽃은 우리나라 이 저기 그 토착종하고 함께 진화를 하기 때문에 꿀을 빨아올 수 있고 서양종 저기는 그렇게 진화를 안 해왔기 때문에 못 빨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빨아온 거를 그러니까 이 더 많은 꽃에서 꿀을 빨아오다 보니까 동양종 그 꿀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효소라든가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차이가 틀려요. 소화기관 내에 잠재되어 있는 미생물의 차이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종, 뭐 우리 신토부리,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죠. 뭐 국뽕이 꽉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효능으로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증진. 이 항산화 효과라는 건 뭐예요? 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서양 이 사람보다 주름도 덜하고 나이도 덜 먹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면역력.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확인이 됐죠. 우리 그 한국 사람은 코로나에도 면역이 더 강하다 하는 건 뭐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얘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1, B2, B6, 엽산, 뭐 판토텐산, 나이아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 영양 공급원이에요. 왜? 위와 같이 이런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필요하고도 빠른 효과가 있어요. 뭐 여기 동양 저기하고 우리 토종꿀하고 서양종꿀하고 먹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좀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틀리구나 하고 몸이 좀 더 가볍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한테는 생꿀 섭취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당뇨에 혈당에 크게 이 저기를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죠. 밀가루 음식은 그거는 저기거든요. 그 안에 다당류가 들어있어요. 다당류. 밀가루 이런 데에는 다당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보리쌀이나 이런 데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이 저기를 흡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당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탕은 이당류예요. 이당류. 전분이나 이런 건 다당류거든요. 그것도 당이에요. 우리가 감자 전분, 뭐 옥수수 전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건 다당류에 당에 여러 개 당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해야지 단당류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를 단당류로 만들기 위해선 인슐린이라는 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해를 해서 몸에서 흡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왜 그 다당류는 흡수가 안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영양소 공급되는 구멍이 있는데 임파구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걸로 그게 통과를 못해. 커가지고 단당류만이 통과를 할 수 있어. 그 정도 작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저기로다 흡수가 안 되고 그렇게 하고선 바로 그냥 저기로 가죠.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불순물로 취급이 돼가요. 그래서 그게 당뇨라고 그러는 거예요. 뇨라는 거 오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당뇨. 근데 꿀은 단당류예요. 분해가 필요 없어요. 별도의 분해가 더 필요 없어요. 인슐린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돼요. 어디서? 저기에서부터 장에서부터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 흡수가 돼요.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는 거죠. 그죠? 대개 모든 영양소는 소장이나 대장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얘는 바로 그냥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술도 그러거든요. 단당류 분해가 돼가지고 단당류가 저기 돼가지고 술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체에 들어가면 다시 전환이 돼가지고 뭘로 돼요?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랫배가 다 전부 다 퉁퉁하죠. 그죠? 예. 이 알코올이 자꾸 지방으로 전환돼가 비축이 돼가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 및 혈관 기능 강화를 시켜요. 예.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왜? 무리가 안 가게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꿀이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런 꿀은 이 부분들은 당뇨 환자 뭐 이런 건 서양종 꿀을 먹어도 좋아요. 다 좋은데 영향이 없어요. 그러는데 단 한 가지 영양소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위장 기능 강화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예. 이런 빈혈이 뭐예요? 예. 우리가 이 적혈구나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혈청을 저기 하는데 이런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어요. 왜? 장 활동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기 때문에 장이 잘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물럭주물럭 그런 거 저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비가 없어져요. 예. 그리고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꿀에는. 예. 살균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나 상처 입었을 때에 이럴 때는 꿀을 바르면은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꿀은 뭐 4,000년, 5,000년이 돼도 이집트에서 발견된 건 4,000년 넘은 꿀도 있잖아, 그죠? 근데도 변질이 안 됐다는 그건 뭐냐면 살균력이 있거든요. 꿀은 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나 이런 게 침투가 안 돼요. 바이러스도 침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균력이 뛰어나요. 예. 그리고 강력한 탈수 작용에 돼요. 도움이 줘요. 그리고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어요. 요구르트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일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요구르트를 먹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유산균 때문에 먹는 건데 일단 저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피부 무양팩에도 좋아요. 예. 수분을 오래 잡고 있어요. 수분을 오래 잡고 있다는 얘기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러블이나 왜 트러블이 안 생기냐 하면은 살균 작용, 꿀, 크레오파트라나 또는 양귀비 같은 경우에 꿀로도 목욕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이런데 피부 동안 피부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생꿀은 100%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위의 산도가 4.5예요. 꿀의 산도도 4.5예요. 위산하고 산도가 pH가 같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유기산 이런 거 저기 하나를 발휘하고 있고요. 건강한 사람의 이 체액은 pH가 7.4 알칼리성이거든요. 약 알칼리성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이 꿀하고 영향이 많아요. 식상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알레르기성 증상도 완화시켜줘요.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병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피부를 많이 해가 막 긁고 막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런 저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성인병이야만 고혈압이라든가 중풍, 탈모 이런 데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토종꿀은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활성산소 이런 게 저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노화 예방, 치매, 당뇨, 주름, 암, 백내장 이런 거, 면역증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을 줘요. 활성산소라는 게. 예. 그리고 생꿀도 저기지만 이렇게 결정화가 잘 되는 현상이 있어요. 결정화가 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감로가 빨리 결정화가 돼요. 그래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위로 떠요. 결정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도당이 결정이 잘 돼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예.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토종꿀은 풀에서 따오는 꿀들이 많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따오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이 거의 같아요. 1대1. 그래서 잘 안 굳어요. 결정화가 잘 안 되는데, 풀에서 따오는 꿀은 포도당 함량이 더 높아요. 포도당 비율이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 결정이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서양에서는 결정화 꿀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더 고가에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포도당이 좋은 건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일단 뭐 그 병이 있으면 탈수증이 있거나 뭐 이런 거 뭐 놔줘요? 수액 놔주잖아. 그게 포도당이거든요. 그 한 병 맞아봐야 포도알 두세 개 알 정도의 포도당 그 저밖에 안 들었어요. 거의 뭐 그 이 소금이나 이런 적인데 일단 그거 먹으면 찝찝해요. 근데 그게 저기 뭐냐면은 사람이 혈액에는 0.7%의 그 이 저기가 있거든요. 염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춰줘요. 그 이 저기가 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어떤 저기가 있냐면 그게 이 뭐야 소금이 그 저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염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포도당이 들어가는 그 당. 예, 그게 들어가는데 얼마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토종꿀에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 있잖아. 그죠? 예, 훨씬 많이 들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수액 맞을 때 뭐 어디가 아파서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수액을 놔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양제, 필요한 영양제,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런 게 하면 그걸 보충해서 놔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양제라고 그러죠. 그죠? 예, 꽤 비싸요. 그런데 우린 뭐 이 포도당 이렇게 그 소른 거 포도당을 많이 먹잖아, 그죠? 근데 제 처남이 한 놈 있는데 특전사 출신이에요. 근데 얘네들 많이 다쳐요, 잘. 그러면은 그 포도당 뭐 수약 맞으려면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걸 마셔버린대요. 예. 어차피 위로 흡수돼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마셔서 그냥 빨리 하고 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하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언제 그 바늘 꽂고 있겠어요. 훌떡 마시고 말지.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죠. 그죠? 먹는 것도. 그래서 우리 그 집채꿀이나 이런 그 저기에서는 토종꿀엔 특히 포도당 함량이 많고 그리고 또 이 당이 아닌 감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다음번에 저기 하는 건 이제 우리 이 동양종 이 토종꿀과 서양종 꿀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더 저기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